어머니, 8만 원이요. 택시 타고 가세요. 손에 쥐어진 지폐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아들 뒤로 보이는 300만 원짜리 와인병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런 시험을 하게 됐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반지하 단칸방이었어요. 천장이 낮아서 제대로 서기도 힘들었고 손을 뻗으면 천장에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었어요. 구두굽이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손끝이 시렸습니다. 전기장판을 켜면 두꺼비집이 내려가서 끄고 잤거든요. 부엌 겸 거실로 나와 낡은 냉장고가 덜컹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청구서 2장이 보였어요. 전기세와 수도세 고지서였습니다. 그 사이에 하얀 봉투 하나가 끼어 있더군요. 부천시청 재개발사업단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뜯어봤습니다. 한 장짜리 서류였어요.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 안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눈을 아래로 천천히 내렸어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상금 총액 180억 원. 순간 손이 떨렸어요. 180억? 0이 몇 개지? 다시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9개였어요. 진짜 180억이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요즘 노인들을 노린 사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것도 그런 건 아닐까? 서류 아래쪽을 봤습니다. 담당 공무원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부천시청 재개발사업단입니다. 저기 강미숙이라고 하는데요. 남편 이름으로 서류가 왔는데 아, 고 박성민님 유족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네, 정확히는 180억 3천만 원입니다. 소사공단 부지에 포함된 토지 보상금입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진짜였습니다. 남편분께서 1993년에 구매하신 토지가 이번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보상 대상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직접 방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박성민. 돌아가신 지 5년이 됐습니다. 여보, 이 땅 언젠가 금싸라기 땅이 될 거야. 내 말 믿어봐. 남편이 평생 했던 말이었어요. 3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1993년 초겨울이었어요. 남편이 공장 정리해고를 당하고 퇴직금을 들고 왔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전부였어요. 여보, 이 돈으로 소사 쪽에 땅 한 평 샀어. 뭐? 공장지대 한복판에 있는 그 허허 벌판을? 지금은 허허 벌판이지. 하지만 10년, 20년 후에는 달라질 거야. 서울 가까운 땅은 무조건 오른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박성민 부인 불쌍하다고 했어요. 쓸데없는 땅 붙들고 있는 남편 옆에서 고생만 한다고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도 교회 권사님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서강대에 합격했을 때였어요. 등록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도 땅 이야기만 했어요. 영감, 아들 대학은 어떻게 보낼 건데? 조금만 기다려. 이 땅 팔면 대학 등록금쯤이야. 결국 제가 식당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우리 아들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민수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였어요. 이태리 유학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영감,
둘째는 어떻게 보낼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곧 개발된다고 했어. 신문에도 나왔다니까. 파출부 일을 시작했어요. 남의 집 변기를 닦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무릎이 퉁퉁 부었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막내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형들과 10살 차이가 났습니다. 큰 형 대학 뒷바라지, 작은 형 유학비로 빚이 쌓여가고 있었죠. 지훈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는 집이 완전히 빈털터리였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형들은 잘 키웠는데 너는. 막내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GS25 편의점 야간 매니저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그 땅을 놓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신문 부동산란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이 땅이 돈이 되면 지훈이한테 다 주라고. 그 애가 제일 고생했으니까.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180억이 돌아왔습니다. 이웃집 정씨 할머니가 며칠 전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미수가, 요즘은 재산 많으면 자식들이 도둑이야. 도둑은 집안에 있어. 무슨 소리예요? 뉴스 안 봐? 상속 때문에 부모 죽이는 세상이야. 자식이 제일 무섭다니까. 그 말을 듣고 웃어 넘겼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180억이라는 돈 앞에서 과연 내 자식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큰아들 민주는 삼성전자 이사였습니다. 분당 레미안 첼리투스 펜트하우스에 살았어요. 평당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둘째 민수는 청담동 한정식 소반 대표였어요. 연예인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가게였습니다. 막내 지우는 GS25 야간 매니저였어요. 부천 원종동 반지하 월세방에서 아내, 아기와 함께 살았습니다. 새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돈 앞에서 변하지 않을 자식이 몇이나 될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여보,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부자일 때 잘해주는 사람 말고 가난할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야. 그게 진심이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장 입은 시청 직원 2명이 와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사흘 내로 입금됩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을 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국민은행 입금 180억 3천만 원. 잔액 180억 308만 7천 원. 진짜였어요. 180억이 정말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돈 앞에서 내 자식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정씨 할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둑은 집안에 있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옷장에서 제일 낡은 한복을 꺼냈어요. 몇 년 전 명절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색깔도 바래서 초라해 보였어요. 거울 앞에 서니 정말 가난한 노인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연기를 해야 하나?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꼭 확인해야 했어요. 내 자식들이 돈 때문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하는지 말이에요. 180억 계약서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4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준비했어요.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자 새벽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분당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은 붐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정장 입은 남자들. 저는 낡은 한복 차림으로 구석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켜갔어요.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듯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분당역에 도착했어요. 고층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레미안 첼리투스였어요. 목이 아플 정도로 높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80억이라는 거금 앞에서 과연 민준이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면 제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알게 될 테니까요.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경비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경비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한복 차림이 눈에 띄었나 봅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성함이요? 강미숙이요. 아들 집에 가는 길이에요. 잠깐만요. 경비원이 인터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동 2803호 강민준 씨 댁 방문객 오셨는데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안 받으시는데. 아드님이 집에 계신 거 확실하세요?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렸고 이번엔 짧게 끊어졌어요. 네,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가 28층을 눌렀습니다. 거울 벽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낡은 한복 차림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정말 초라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10층, 15층, 20층. 올라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고급 향수인 것 같았어요. 28층에서 멈췄습니다. 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조명이 밝았어요.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2803호 앞에 섰습니다. 금색 문패에 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한참을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딩동, 딩동.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 박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흰색 캐시미어 가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연락하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아, 네. 들어오세요.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신발장이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명품 구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넓었어요. 60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85인치가 넘어 보이는 텔레비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파는 이태리제 가죽 소파였어요. 창밖으로 분당 신도시가 다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붉은 와인을 천천히 흔들며 향을 맡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이 놓여 있었어요. 라벨을 봤습니다. CHTAU하고 2015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목에 오메가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와인 잔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전화하셨으면 제가 갔는데 오늘 좀 바빠서요. 오후에 골프 약속이 있거든요. 시계를 힐끗 봤어요. 시간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일정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왔는데 골프가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아들아, 사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더니 민준이가 손을 멈췄어요. 태블릿을 내려다보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댄다. 네, 수술이요? 며느리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디가 아프신데요? 큰 병이세요? 이래저래 4천만 원이 필요하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똥 났어요. 어머니, 저도 요즘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해서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불안한 상황이라서요. 수진이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들 국제학교 학비가 1년에 7천만 원이에요. 둘이면 1억 4천이고요. 게다가 이번 달에 관리비만 600만 원 나왔어요. 저희도 빠듯해요. 그렇구나. 민준이가 지갑을 꺼냈어요. 검은색 명품 지갑이었습니다. 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8장이었어요. 일단 이거라도 드릴게요. 손에 8만 원이 쥐어졌습니다. 종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택시비 쓰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지금은 정말 어려워서요.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왔구나.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인 배송 왔습니다. 경비실에서 올려보냈습니다. 배달기사의 목소리였어요. 네, 여기 놓아주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큰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와인 그림이 그려진 고급 상자였어요. 바닥에 내려놓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를 벗겨냈어요. 상자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와인병이 나왔어요. 와, 드디어 왔네. 민준이가 와인병을 들어 올렸어요.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화난 얼굴이었어요.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거 그 유명한 패트리스죠? 응, 맞아.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거야. 300만 원짜리요? 350만 원. 이번 주말 상무님 댁 파티에 가져가야 해. 부사장 승진 앞두고 좋은 인상 남겨야지. 역시 우리 여보. 센스 있어.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에 쥐어진 8만 원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니에요. 너무나 가벼웠죠. 이게 뭐야? 350만 원짜리 와인은 사면서 어머니한테는 8만 원?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가 돌아봤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갈게. 벌써요? 점심이라도 하고 가시죠? 수진이가 말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다. 다른 데 들를 데가 있어서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와인병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손을 펼쳤습니다. 8만 원이 손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서강대 4년 학비와 대학원 뒷바라지로 1억 5천을 썼는데 받은 게 이거구나. 아니에요. 자식 잘 되라고 쓴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주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문득 억울했습니다. 아까 와인 받으면서 환하게 웃던 얼굴. 350만 원짜리예요. 며느리한테 자랑하던 목소리. 그 얼굴, 그 목소리를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더라고요. 돈이 아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이라도 걱정해줬으면 좋겠었어요.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수술은 잘 되시겠죠? 그런 말 한마디면 됐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로비를 나와 햇살이 눈부신 밖으로 나왔지만 가슴은 차가웠습니다. 둘째는 좀 다를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수는 장사를 하니까 사람 사정을 더 잘 알겠지. 그런 희망을 품고 지하철을 타고 청담역으로 향했습니다. 청담역에서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가니 큰 길이 보였어요. 차들이 쌩쌩 지나갔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니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간판들이 화려했습니다. 한정식 소반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한옥 스타일의 간판이었습니다.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150평은 되어 보이는 큰 가게였습니다. 입구에 전광판이 있었어요. 예약 대기 23팀.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가게 문을 밀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된장찌개 냄새와 구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복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밝게 인사했어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사장님 좀 뵙고 싶은데요. 사장님이요? 지금 바쁘신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 어머니예요. 아, 어머니시구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이 미소 지으며 주방 쪽으로 뛰어갔어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컸어요. 테이블이 20개는 넘었습니다. 거의 다 찬 상태였어요. 손님들 목소리가 왁자지껄했고 접시 부딪는 소리, 수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따뜻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벽에는 한정식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주방에서 불 켜는 소리가 지글지글 들렸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주방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흰색 한복 셰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손에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요? 주변을 둘러봤어요. 손님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피크타임이라 정신이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괜찮다. 저기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세요. 금방 갈게요. 민수가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사장님, VIP룸에서 특선 한정식 추가요. 직원이 주방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확 환해졌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까 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뒷모습이 빠르게 사라졌어요. 구석 테이블로 갔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아직 정리가 안 돼서 테이블이 끈적했습니다. 물티슈로 닦았어요.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민수가 보였어요. 큰 냄비 앞에 서서 국자로 무언가를 저어가며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 손님 단골이에요. 재벌 3세예요. 직원한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번 오시면 400만 원은 쓰시거든요. 실수하면 안 돼.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가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최고급 한우사 꿀입니다. 주방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비찜 특대 사이즈, 전복 듬뿍 넣어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접시를 나르고 반찬을 담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나왔어요. 15명쯤 됐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민수가 주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손을 모아 인사했어요. 아까 저한테 보여준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계산대로 갔어요. 민수가 따라갔습니다.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삐삐 영수증이 출력됐습니다. 민수가 찢어서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손님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민수가 영수증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420만 원.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멀리서도 보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가 이쪽으로 왔어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들아. 목이 메었어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대.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술이요? 응. 이래저래 4천만 원이 필요하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어떤 병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작았어요.
저도 요즘 재료비 폭등에 직원 인건비에 일어났습니다.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뒤따라가서 봤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돈다발이 보였습니다. 민수가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10,000원권을 꺼냈습니다. 1장, 2장, 3장. 잠깐 멈췄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1장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10,000원권 2장과 5,000원권 2장만 꺼냈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한데.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요즘 카드 수수료도 장난 아니에요. 매출은 많아도 남는 게 없어요. 손에 3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종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큰 형한테 가보시면 안 될까요? 형이 대기업 다니잖아요. 저보다는 형이 처가도 잘 살고 형편이 좋잖아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사장님,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VIP룸 손님들 계산하신대요. 민수의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네, 금방 갑니다. 180도 달라진 표정이었습니다.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VIP룸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들이 나왔어요. 사장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역시 여기가 최고야. 중년 남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가 허리를 숙였어요. 90도 각도였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카드 단말기를 건넸습니다. 손님이 카드를 꽂았어요. 삐 소리가 났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찢어서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목소리가 너무 밝았어요. 손님들이 나갔습니다. 민수가 영수증을 봤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380만 원.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쥔 3만 원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웃음이 났어요. 부모 없는 고아도 이것보다 더 하겠다 싶었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돈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주방에서 기름 튀기는 소리만 지글지글 시끄러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민수가 주방 문틀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을 펼쳤습니다. 큰 아들한테 받은 8만 원, 작은 아들한테 받은 3만 원, 11만 원. 허무한 웃음이 나왔어요. 민수가 VIP 손님한테 90도로 허리 숙이며 380만 원. 영수증 보고 환하게 웃던 얼굴, 그 얼굴을 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안 보여줬더라고요. 막내 지훈이마저 이러면 어떡하지? 불안한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부천 원종동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이 좁았습니다.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2층짜리 낡은 건물들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길가에 쌓여 있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골목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어요. 녹슨 철문들이 보였습니다. 막내가 사는 빌라 앞에 섰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지하 1층이었어요. 철문이 낡아 있었습니다. 붉은 녹이 슬어 있었어요. 문 옆에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창살이 쳐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어두웠습니다. 땅밑이라 습기가 많았습니다. 벽에 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발밑이 축축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딩동 초인종을 눌렀어요. 소리가 안에서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어요. 딩동,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문고리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GS25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어머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아, 급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 들어오세요. 지훈이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웠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10평쯤 되어 보였어요. 방 하나, 부엌 겸 거실이었습니다. 싱크대 옆에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접지도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천장에서 빨래가 널려 있었어요. 양말, 속옷, 아기 옷이 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앉으세요. 자리가 좁아서 죄송해요. 지훈이가 이불을 급하게 개려고 했어요. 괜찮다. 그냥 앉을게.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축축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훈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자주 찾아뵈봐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죄송해요. 야간 일하느라 시간이 안 나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괜찮다. 바쁜 거 엄마가 알지. 손을 잡았어요.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아들아, 사실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대.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술이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많이 아프세요? 형들은 묻지도 않았던 말이었어요. 수술하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지훈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응. 수술하면 괜찮대. 근데, 네. 이래저래 4천만 원이 필요하다. 지훈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4천만 원.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어서서 책상으로 갔어요. 비틀거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GS 리테일 강지훈 급여 통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장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통장에 목이 메었어요. 72만 원밖에 없어요. 통장을 들고 제 앞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 달 월급 받으면 210만 원인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월세랑 분유값 내면 거의 안 남아요. 통장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지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옷장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확 열었습니다. 옷들을 와르르 꺼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옷장 안쪽을 뒤졌어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돌아와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갈색 종이 봉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거. 봉투가 열렸습니다. 돈이 보였어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1,850만 원이에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3년 동안 야간 수당 모은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래 전세집 보증금 모으려고 했는데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어머니 수술비로 쓰세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한 장을 꺼냈습니다. 5,000원권이었어요. 구겨져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검은 때가 묻어 있었어요. 빛에 비춰봤습니다. 기름때인 것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만져봤습니다. 까칠했어요. 또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000원권이었어요. 이것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어요. 택배 박스와 땀 냄새. 이 돈 하나하나가 목이 메었어요. 3년 동안 밤새 일한 돈이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때 묻은 지폐 한 장 한 장이 지훈이의 3년이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폐 위에 떨어진 눈물이 번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 김소희가 들어왔어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소희가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마침 아기 감기 때문에 소아과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기를 달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이가 소희에게 빠르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수술하셔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대. 소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기를 방에 눕히고 나왔어요.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이도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 대출 신청할게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퇴직금 담보로 빌릴 수 있어요. 많이는 못 빌리겠지만. 소희가 말을 이었어요. 저희 친정에서라도 빌려볼게요. 걱정 말고 나을 생각만 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싶은데 반지하 단칸방이라 쉽지가 않네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나머지도 꼭 마련하겠습니다. 지훈이가 아기 쪽을 봤어요. 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서 아기를 안고 왔어요. 밝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 분유값까지 다 넣어도 지금 이것뿐이에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또 벌면 돼요. 튼튼한 몸으로 낳게 해주셨잖아요. 울면서 미소 지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진짜 효도는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나눈다. 소희를 보는 순간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소희야, 네. 어머니, 너 기억하니? 10년 전 내가 파출부하던 집 주인집 딸이었지. 소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 그때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월급도 안 받으시고 돈 꿔주셨잖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 사업 망하고 힘들었는데 그때 지훈 오빠가 파출부 일 마치시는 어머니 모셔다 드렸어요. 소희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됐죠. 어머니가 우리 큐피드셨어요.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들은 어머니 일하신다고 창피해했는데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어머니가 늘 자랑스러웠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너는 목이 메었어요. 너는 진짜구나. 3년 동안 모은 야간 수당, 때 묻은 지폐들, 아기 분유값까지 내놓는 아들과 며느리.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품속에 손을 넣었어요. 서류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왔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품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얘들아, 지훈과 소희가 저를 봤어요. 사실 엄마 아픈 거 아니다.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훈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산 땅이 있었니? 소사공단 부지의 작은 땅.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평생 붙들고 계셨던 그 땅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서 서류를 지훈 앞으로 내밀었어요. 부천시에서 보상금을 준대. 지훈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 안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상금 총액. 숫자를 보는 순간 입이 벌어졌어요. 소희가 옆에서 같이 봤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180억. 두 사람이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해 본 거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진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는지 말이야.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희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시험은 너무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지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시험하시면 안 돼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를 뭘로 보신 거예요? 주먹을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형들이 어머니를 홀대했다고 저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희는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니를 모시고 싶을 뿐이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미안해. 지훈이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지훈이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돈 많으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이런 연극을 하신 거예요? 돌아섰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세요? 벽을 향해 섰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희가 지훈 곁으로 갔어요. 여보, 그만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봐.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형들한테도 알려야죠.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큰형, 민수 형, 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에 계세요. 수술은 거짓말이래요. 시험이었대요. 아버지 땅 보상금으로 180억이 들어왔대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소희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그렇게? 지훈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머니가 보셔야죠. 지훈은 여전히 벽을 보고 서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소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손을 잡아줬어요. 어머니, 지훈 씨가 화난 건 어머니를 사랑해서예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시험 받는 게 서운했던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잘못했구나.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였습니다. 기 급브레이크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차문 열리는 소리. 쾅!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현관문을 봤습니다. 형들이 오네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이제 보시겠네요. 180억 앞에서 형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철문이 확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시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180억.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 이게 진짜예요?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왜 이런 엄청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다가왔습니다. 180억이라니. 이건 대박이잖아요. 제 양팔을 잡았어요. 저는 차갑게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까는 8만 원도 아깝다고 하지 않았니?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 그건 제가 완전히 착각했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자금이 일시적으로 묶여 있어서요. 변명이 술술 나왔어요. 어머니, 일단 제 차에 타세요. 집으로 모시고 가야죠.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가 골목 입구에 급정거했어요. 기.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뛰어내렸어요. 잠깐만요. 돈 줄게요. 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서류를 봤어요.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 정말 180억이에요?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이건 로또보다 대박이네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눈에서 욕심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니, 아까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다가왔습니다. 장사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걱정 끝이에요. 제 손을 잡았어요. 저희가 완벽하게 모실게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민수를 밀쳤어요. 제가 장남이고 집도 가장 크고 경제력도 제일 좋고요. 민수가 발끈했어요. 형이 뭐라고 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은 아까 어머니한테 8만 원 던져주고 쫓아냈다면서요? 민준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는 뭔데? 3만 원 줬잖아. 그래도 빈손으로는 안 보냈어요.
너도 어머니 쫓아낸 건 마찬가지야. 두 사람이 서로 다가섰어요. 멱살을 잡을 기세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실 거예요. 말도 안 돼. 제가 장남이라고요? 소리가 커졌어요. 두 사람이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계산기를 켰습니다. 180억을 3으로 나누면 숫자를 두드렸어요. 1인당 60억. 화난 얼굴이었습니다. 민수도 눈이 반짝였어요. 60억이면 매장 10개는 더 낼 수 있어요.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지훈이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60억?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한테는 평생 벌 수 없는 돈인데 저는 차갑게 두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형들,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민준이가 지훈을 노려봤어요. 야, 너 지금 뭔 소리야? 민수도 가세했습니다. 180억 앞에서 침착할 사람이 어디 있어? 민준이가 지훈을 가리켰어요. 너도 속으로는 좋아하면서 무슨 위선이야? 지훈이가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형들하고 달라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돈으로 보지 않아요. 품속에 손을 넣었어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봉투였어요. 잠깐. 새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더 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건 너희 아버지 사진이야. 젊은 남편이 서류를 들고 웃고 있었어요. 30년 전 사진이지. 이 땅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살았어. 목이 메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박성민 부인 불쌍하다고 했어. 쓸데없는 땅 붙들고 있는 남편 옆에서 고생만 한다고. 파출부 일할 때 말이야.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집주인 마님이 그러더라. 박 여사, 남편 버리고 재혼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안 그랬어. 너희들 행복 바라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서 뒷바라지 했지.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닥쳐.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민준아, 내가 고시 준비할 때 기억하니? 큰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5년 동안 고시원 방값이 얼마였는지 아니? 월 50만 원. 5년이면 3천만 원이야. 밥값, 책값 다 합치면 4천만 원 넘어. 민준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때 엄마가 뭘 했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청소했어. 생선 비린내 나는 바닥을 걸레로 닦았지. 무릎이 까지도록.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손 봐. 손바닥에 희고 거친 흉터가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표백제 화상 자국이야. 화장실 청소하다가 내 곳이 3차 떨어졌을 때 엄마가 울면서 화장실 변기 닦았어. 우리 아들 제발 붙게 해주세요 빌면서. 민준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몰랐어요. 몰랐어요. 차갑게 웃었습니다. 몰랐으면 됐어. 그러면 다야. 민수를 봤습니다. 너는 어때? 이태리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전화 안 했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빴어요, 어머니. 바빴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쓰러져서 응급실 갔을 때도 바빴어. 지훈이가 전화했는데 지금 수업 중이에요 했잖아. 사진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병원 침대 사진이었어요. 이거 봐. 내가 과로로 쓰러졌을 때야. 사진 속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기억나니? 나는 12시간 서서 일하다가 쓰러졌지. 엄마 옆에 누가 있었게?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어린 지훈이가 병상 옆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야. 공고 1학년. 얘가 학교 땡땡이 치고 병원에 왔어. 너희 형들은?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민준이 너는 서울대 MT 갔었고 민수 너는 이태리에서 요리 배우고 있었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지훈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어머니,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제가 돈 벌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애가 한 말이야. 지훈이가 울고 있었어요. 소희가 곁을 안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영감이 공증받은 유언장이야. 종이를 펼쳤습니다. 읽어줄까? 본인 박성민은 이 땅으로 생기는 모든 수익을 막내 아들 강지훈에게 전부 상속한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미 충분히 지원했다. 하지만 막내는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못 키웠다. 이것이 아버지가 막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2020년 3월 5일 작성. 공증인 날인. 민준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유언장을 흔들었습니다. 법적 효력 있는 거야. 알겠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누가 진짜 효자인지. 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 아들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과 민수가 저를 봤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욕망이 가득했어요. 너희들 꼴 보니 정말 한심하구나. 천천히 말했습니다. 180억 앞에서 완전히 미쳐버렸네. 민준이가 입을 열려고 했어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닥쳐. 엄마 말 듣기 싫으면 당장 나가. 두 아들을 번갈아 봤어요. 이 180억은 지훈이와 소희에게 모두 준다. 순간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민준과 민수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모두 다요? 맞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민수가 울상이 됐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요. 자식.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식이면 자식답게 굴었어야지. 민수가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발이요, 어머니. 울음이 섞였어요.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이라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법적으로도 상속은 자식들한테 똑같이. 이 미친놈들. 소리쳤습니다. 살아있는데 무슨 상속 타령이야? 민준이가 움찔했어요. 내가 잘못 키웠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애들이 죽으라고 고사를 지낼 놈들이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돈은 내 돈이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야. 민준이가 한 걸음 물러났어요.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이요. 몸을 바닥에 대고 빌었어요. 5천만 원만. 아니, 1,000만 원만이라도. 지훈이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런 거액은 필요 없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그냥 이대로도. 절대 안 돼.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너만이 진짜 어머니를 사랑해줬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야. 소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너희만이 받을 자격이 있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 뜻이기도 해. 민준이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180억을 한 사람에게 다 주다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정신 나가신 거 아니에요? 순간 골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민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민준도 자신이 한 말을 깨달았어요. 입을 막았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정신 나갔다고? 민준이가 뒤로 물러섰어요.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됐다. 손을 저었습니다. 두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이야. 지훈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소희가 다가왔어요. 너희 둘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영원히.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수가 바닥을 기어왔어요.
어머니, 안 돼요. 가라.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발. 나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먼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뒷걸음질 치듯 느리게 올라갔어요. 민수도 따라갔습니다. 한 번씩 뒤돌아보며 올라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발.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발소리가 사라졌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르릉 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소희도 다가와 안았어요. 괜찮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세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네 집 반지하에서 이사갈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25평짜리 깨끗한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똑똑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일어났어요. 문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지훈아, 나. 형이야. 민준이의 목소리였어요. 지훈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과 민수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형들. 지훈이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시지?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뵈러 왔어. 민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들. 어떻게? 들어가도 되니? 민준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지훈이가 망설였어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과 민수는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왜 왔니? 차갑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민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반성. 팔짱을 꼈어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어머니 그리워서 왔어요. 민수가 울먹였어요. 진짜 바뀔게요. 기회만 주세요.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이요, 어머니. 지훈이가 나섰어요. 어머니, 그래도 형들이니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민준과 민수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두 아들이 보였어요. 좋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앞으로 매달 나를 찾아와라. 돈 얘기는 일절하지 마라.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대해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켜보겠다. 계속. 민준이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민수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손을 내밀었어요. 일어나라. 두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알았지? 네, 어머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영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고. 맞았어요. 180억 앞에서 민준이와 민수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지훈이의 진심도 봤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두 아들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예요. 한 달이 지나 민준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고 민수는 반찬을 만들어 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가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두 달째에 민준이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라고 했고 민수는 매장 하나 더 냈어요 라고 했지만 여전히 차갑게 그래라고만 답했습니다. 세 달째에 민준이가 혼자 와서 직접 끓인 미역국을 들고 왔어요. 맛은 잘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며 그래라고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녹는 것 같았어요. 네 달째에 민수가 내복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제가 골랐어요.
따뜻한 거예요. 받으며 고맙다고 짧게 말했어요. 민수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습니다. 5달째 겨울이 왔고 민준이가 히터를 들고 왔지만 지훈이가 이미 사줬어라고 거절했습니다. 민준이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6달째 봄이 왔어요. 민수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들어오라고 했더니 한참 말없이 앉아 있다가 어머니,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매일 생각해요. 평생 후회할 거예요 라며 목이 맸어요. 7달째에 민준이가 제가 수진이랑 부부 상담받고 있어요. 돈에만 집착하는 게 문제였대요. 늦었지만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지만 여전히 그래, 잘하고 있네 라고만 했어요. 8달째 어느 토요일 민준이가 어머니, 오늘 시간 있으세요? 같이 산책하시죠라며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지요. 함께 벚꽃길을 걷다 벤치에 앉았는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엄마니까 당연히 희생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180억 때문에 정신이 확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봤어요. 처음으로 민준이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해라. 엄마가 보고 있을게. 민준이가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는 가게 문을 닫고 저만을 위한 자리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어머니 날이에요. VIP룸에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보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간으로 맞췄어요 라는 말에 잘하고 있네라고 처음으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사랑해요라고 하자 나도 사랑한다며 안아줬어요. 어느 날 민준, 민수, 며느리 수진이 함께 왔고 수진이 무릎을 꿇으며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는 진짜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다. 하지만 잊지 않았어. 지켜볼 거야 계속. 네 어머니. 2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같이 저녁 먹자. 문을 활짝 열었어요. 3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형들, 지훈아, 형들도 같이 먹자. 그날 저녁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훈이가 만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소희가 밥을 퍼주고 수진이가 반찬을 나눠줬어요.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민준이가 지훈아, 고마워. 형들 받아줘서라고 하자 지훈이는 형도 가족이잖아요 라며 웃었고 민수도 지훈아, 미안해. 형들이 너무 못났어라고 했지요. 이제 그만해요, 형. 다 지난 일이에요. 식탁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1년이 흐른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가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지훈네 집 거실이었어요. 3 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은 부엌에서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소희가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저는 큰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주를 무릎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웃었어요.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지훈이가 물잔을 건네며 물었어요. 그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이 다 내 곁에 있으니까 행복하지.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시험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됐다. 민준이가 지훈을 봤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형들이 너무 못났어. 지훈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형,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라니까요. 민수도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어머니, 저녁 차렸어요. 소희가 식탁을 가리켰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으로 갔어요. 된장찌개가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어요. 김치, 나물, 계란말이가 있었습니다.
비싼 음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 함께 말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식탁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민준의 회사 이야기, 민수의 장사 이야기, 지훈이의 신혼 이야기.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어머니,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행복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저희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셋 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갔어요. 민준이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민수가 과일을 날랐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세 아들과 두 며느리가 모두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영감.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 다 제자리 찾았어. 늦었지만 말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이 땅 사놔줘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180억은 세 아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어요. 가난해도 진심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부자라도 진심이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로부터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지금도 세 아들은 매달 찾아와요. 민주는 회사 이야기를 하고, 민수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오고, 지우는 아기 사진을 보여줍니다. 가끔 그날 거지 행색으로 찾아갔던 순간이 떠올라요. 낡은 한복을 입고 지하철을 탔던 날. 큰 아들한테 받은 8만 원, 작은 아들한테 받은 3만 원, 막내한테 받은 1,850만 원.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자식의 진심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재는 거라는 걸. 제 손에 쥐어진 돈은 세 가지였습니다. 8만 원, 3만 원, 그리고 1,850만 원. 형들의 돈은 3초 만에 줄 수 있는 돈이었고, 막내의 돈은 3년이 묻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였습니다. 과연 자식은 가난한 부모 앞에서도 따뜻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막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큰아들과 둘째도 결국 돌아왔어요. 늦었지만 말이에요. 부모는 기억합니다. 누가 진심이었는지. 그건 절대 잊지 않아요. 돈 많아도 외로우면 가난한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면 하늘도 그 자식을 버립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드러나요. 손 내밀 때 누가 잡아주는지 그게 답이었어요. 한때는 180억이라는 큰 돈 때문에 갈라질 뻔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영감이 3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그 땅, 처음엔 원망했지만 이제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자식들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까요. 돈은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눈을 감으니 평화로웠어요. 세 아들 모두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게 됐고, 늦었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진짜 효도는 돈이 많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함께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는 기억합니다. 힘들 때 누가 곁에 있었는지를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